바빠요. 바빠요. 먹지만 말고. 이번 방송 시청률은 좋아요. 근데 좀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미? 지난번에 네이클로버님이 자막 재밌다고 막 댓글도 써줬는데 요번에 그런 댓글 안 달릴 것 같아. 그거 봤어요? 그 문상 기자? 청계천 물에 빠지는 거? 그 사람 기자 아니래요. 유튜버래. 그래서 빵 떴대. 그럼 나는 뭐 김치 국물에 빠질까? 아, 그게 아니고 그 팔생 원장님 봐요. 이런 원장 정말 싫다. 나 그 영상 보고 정말 얼마나 웃다가 막 눈물이 났는데 팔생 간호사 역할 너무 재밌게 하시잖아요. 바빠요. 좀 참고 안 될까요? 응? 먹지만 말고. 응? 너무 많이 먹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왕이에요. 요즘 뭐 드시고 계세요? 요즘 뭐 먹고 계세요? 짜장면? 짬뽕? 컵밥? 라면? 떡볶이? 피자? 치킨? 혹시 밥은 드시고 계세요? 저는 사람들이 뭘 먹는지 정말 궁금해요. 고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 6시마다 찾아오는 아빠의 푸드톡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편하면서도 정말 맛있으면서도 영양가는 또 골고루 섭취해 줄 수 있는 3대장, 우리 한국 사람 먹어야 되는 밥, 빼놓을 수 없는 햄, 빠지면 섭섭한 김치, 특별히 총각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한국 사람들의 스팸 사랑에 대해서 톡방에서 막 얘기하는 거를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부대찌개였어요. 부대찌개. 야, 한국에서는 스팸을 그런 식으로 먹더라. 햄을, 가공햄을 쌀밥과 김치에 같이 먹으면 완전 황금조합이다. 저 사람도 우리랑 입맛이 되게 비슷하다. 너 똑같은 메뉴를 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라민 여행이 아니고 건조해서 거기 삿불로 하고 난리던데. 또 옆에 나라 일본하고 중국은 홍수 났잖아요.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생각했고, 잘 먹고 살려면 일단은 맛이 있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몸에 해롭지 않아야 됩니다. 햄이라는 거 보통 돼지고기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들죠. 어떤 제품들은 닭고기도 들어가고 뭐 돈육도 좀 이렇게 여러 부위를 같이 넣고, 일반 돈육을 쓰느냐 무항생제 돈육을 쓰느냐, 어떤 첨가물을 넣느냐 안 넣느냐. 국내산 무항생제 돈육 94%, 마늘 들어가고요. 마늘 물론 당연히 국내산, 천일염, 고구마 전분 다 국내산이고요. 올리고당 들어가고, 아질산 나트륨은 넣지 않았습니다. 아질산 나트륨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네, 아질산 나트륨이 쉽게 얘기해서 빨그스름한 그런 색깔을 내주는 발색제입니다. 발색제. 식품 첨가물 중에서 자연 상태에서 고기는 익히면, 특히 다 우리 고기 굽기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익히면은 고기가 빨그스름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삶으면 하얀색, 익히면 오히려 까만색에 가까운 진한 갈색이 됩니다. 먹음직스럽게 뭔가 이렇게 고기의 색깔은 원래 붉은색이지 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보존제 역할도 해요. 상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고, 고기의 잡내를 없애줍니다. 잡내. 덜 싱싱하거나 했을 때 그 잡내를 없애주면서 기름이 변해서 이렇게 좀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하는 것들을 없애줘요. 가공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이게 발암물질로 의심된다, 발암을 일으키는 물질일 수도 있어 라는 정확한 의미는 그건데, 2A 등급이니까 뭐 1급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발암물질 이외에도 이 아질산 나트륨 자체에 독성이 있거든요. 독성? 뭐 2g인가 그 정도 먹으면은 사망합니다. 사람 죽어요. 쓸 수 있는 함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식육 가공품하고 수산 가공품만 쓸 수 있어요. 아주 극소량을 사용할 수 있게 이미 식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사망하느냐, 한 2톤 정도 드셔야 돼요. 2톤. 아질산 나트륨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거 먹다가 죽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이 아질산 나트륨에 대해서 우리가 100% 모른다는 거고요. 특히 요즘에 이게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부질환이에요. 피부질환. 특히 이제 아토피란 말 자체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원인을 모르는 걸 다 아토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의심받는 게 이런 식품 첨가물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아질산 나트륨이 상당히 좀 뭔가 왜냐면 많은 아이들이 소세지나 이런 식육 가공품들 좋아하는데, 이런 거 좀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진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 경우를 경험적으로 했다는 분들의 이런 증언들,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뭔가 먹기 찝찝하다. 하지만 우리 그린팜에는
아지산 나트륨이 없다. 지금 아지산 나트륨과 함께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산염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산염도 안 좋다 그러는데, 사실 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무기질 중에 넘버 3예요. 넘버 3 많이 먹어야 되는 것 중에. 인 성분이. 인이 뭐냐면 우리 뼈를 칼슘하고 같이 이루고 있는 그 주요 성분인데, 칼슘이 차지한 역할이 30% 정도 되고 인이 70%를 차지한답니다. 가장 많이 그 무기질 중에 섭취해야 될 게 나트륨, 두 번째가 칼륨. 나트륨과 칼륨은 쌍벽이죠. 나트륨이 더 서로 이렇게 균형 견제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인이라는 거. 근데 인의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어디서 섭취하느냐? 거의 95%, 98%는 일반 식품, 특히 채소라든가 이게 안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 먹는 거죠. 네. 권장 이게 섭취량이 하루에 4g, 일본 기준으로 4g 정도 되는데 4g을 먹으려면 거의 한 3톤 정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너무 그런 쪽으로 부각시키는 언론 때문에 이 첨가물 포비아, 식품 포비아, 저도 지금 상당한 바이어라면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죠. 성분 굉장히 착합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항생제죠. 항생제는 배출이 안 되고 계속 축적이 돼서 먹는 개체에 따라서 전이가 되니까 돼지를 건강하게 병에 걸리지 말고 전염병에 걸리지 말고 하면서 항생제 주사를 엄청나게 놓는데, 그 항생제가 축적돼 있다가 우리 몸으로 그대로 전이 되어 오고, 그 전이 되어 오는 게 어떤 역할을 할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나 밝혀진 게 있죠. 항생제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슈퍼박테리아라든가 이런 데 취약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항생제 본육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늘이라든가 이런 성분들도 국내산으로 만들었다. 노릿노릿 색깔이 딱 예쁜 색깔로 구웠는데 사실 좀 많이 구웠고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구우면 이래요. 아지산 나트륨이 없어서 색깔이 이렇게 허옇게 나와요. 거의 제 피부색하고 비슷하네요. 제가 좀 까매가지고 얼굴이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먹어도 짜다는 느낌 별로 없어. 소금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짜지 않고, 특징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카메라 잘 안 보이는데 송송송 비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돈육을 그대로 갈아넣기 때문에 이게 지방질이 하얗게 붙어있다가 여기 조금 남아있네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조금 남아있다가 구우니까 녹아서 빠져나간 그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천연 고기랑 되게 비슷해요. 그냥 고기 그대로 먹는 느낌인데 맛이 있다.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안 드셔본 분은 굉장히 많은데 한 번 드셔보시면 계속 드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쇼핑몰에서도 주문 고객들 보시면 계속 재주문이에요. 재주문. 신규 주문은 가끔 들어오시고 잘 모르시니까. 자, 두 번째 김치. 깊은 열무김치입니다. 기쁨을 주고 맛이 깊다 그래서 깊은 김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총각김치는 참 좋은 게 시래기 부분만 먹으면 열무랑 똑같지 않습니까? 열무의 그 느낌. 열무는 이제 여린 무라 그래서 이 뿌리 부분이 굉장히 여린 무. 하지만 이 시래기 부분은 똑같은 거죠. 거기다가 이 무가 또 이렇게 딱 씹으면 깍두기처럼 그 맛을 두 가지 즐길 수가 있어요. 김치 하나로. 우리 깊은김치 또한 100% 국내산 재료입니다. 제가 냉장창고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원재료가 너무 좋아서 이거 아주 생생한 태양초들 꼭지 다 붙어있고 이렇게 하고 그런 곡초로 씁니다. 한번 맛을 보시면 김치도 원재료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구나. 원재료 플러스 담그는 솜씨에 따라 그게 두 가지가 막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저장 방법, 숙성 방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깊은 김치는 막 담가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막 담근 김치부터 맛을 보시면 이 원재료하고 솜씨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김치가 라고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밥입니다. 밥. 무슨 밥이 특별한 밥이냐? 현미입니다. 현미. 100% 현미. 저 100% 현미 먹거든요. 굉장히 적응이 빨리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현미 적극적으로 추천한 이유가 식이섬유 뭐 이런 거를 따로 드셔야 될 필요를 못 느끼실 거예요. 물건을 사고 좋은 상품을 이렇게 추천하는 게 제 직업인데, 먹거리 중에서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현대에 있어서는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영양분이 편중돼가지고 안 좋은 거지. 부족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식이섬유. 가공된 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식이섬유는 딱 부족한데, 현미 드시면 식이섬유 드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당뇨라든가 혈압 있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화장실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현미 드세요. 껄끄럽다고요?
처음에 조금 껄끄럽습니다. 백미에 비해서 확실히 먹기 힘들어요. 근데 먹다 보면은 나중에 백미로 돌아가실 때 밥이 너무 싱거워. 밥이 너무 싱거워요. 이게 밥인지 떡인지 맛이 없어. 몸에 해가 없어야 된다. 당연히 해가 없죠. 백미만 드시면은 몸에 해로워요. 왜냐면 비타민 B, D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백미는. 현미는 그게 다 들어있고. 두 번째, 몸에 해로운 농약이 없는 완전 유기농 재배한 현미입니다. 군산에 나포면에 있는 그 유명한 철새도래지 십자들에서 만든 유기농 쌀입니다. 간척을 해가지고 논으로 만들었어요. 논으로. 갯벌을 논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름지겠어요. 철새도래지다 보니까 농약을 뿌릴 수도 없고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해서 아예 유기농으로 재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수출된 1호 쌀입니다. 이 쌀이. 군산 나포 십자들 유기농 쌀. 유기농 현미쌀. 품종은 신동진이에요. 신동진. 신동진 쌀 드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내 5대 쌀, 메이커 쌀, 5대 쌀에는 언제나 들어갑니다. 신동진. 다섯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품종인데 이게 왜 들어가느냐. 일단은 쌀이 커요. 밥알이 커. 일반 쌀 대비 한 20-30% 커요. 맛은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쌀이 찰기가 있는 거예요. 윤기가 자르르 돌고 짤긋짤긋하다 이런 얘기할 때 단백질 함량이 낮은 쌀이 좋은 쌀입니다. 사실 좀 단백질 함량이 좀 높아도 괜찮은데 몇 년 전에 그 농진청에서 새로 개발한 필사아미노산 단백질 함량 굉장히 높여서 만든 쌀이 하이아미라고 있거든요. 기능 쌀인데 하이아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근데 맛이 없어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생각상 하이아미 어디다 쓰느냐? 영양소는 좋기 때문에 과자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데 씁니다. 딱 좋죠. 영양소가 좋으니까. 하지만 이 신동진 쌀은 밥을 해먹는 쌀이다. 아주 맛있는 쌀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현미에다가 맛있는 햄에다가 자, 한 입 먹고 일단 한 입 먹고 여기까지가 80점. 거기다가 요거 총각김치 이러면 100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도 덥고 뭐 차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야. 응? 딱 차리는 거는 밥은 지어야지. 기본적으로 밥은 지어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지읍시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밥과 해물을 이렇게 가득 찬 입안을 우리 그 총각김치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개운하게 최고입니다. 왕후의 밥 왕후의 찬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계란 후라이 하나 정도 그러면 완전히 이건 해피한 거죠. 자, 오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여름에 이렇게 기운 빠질 때 뭐라도 맛있는 거 좀 드셔야 돼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사실은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다 예상하고 있던 방향으로 변했어요. 뭐냐? 반찬 가짓수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 바쁘니까 바쁘고 그렇게 챙겨 먹고 힘드니까 간편찬 형태로 바뀔 것이다. 국, 탕, 찌개 뭐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일품식 같은 경우는 보통 식당 외식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집에서는 간소하게 나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볶음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간편하게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주문이라든가 포장 배달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게 다 예측되고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이런 거에 트렌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웬걸 코로나 사태 딱 터지고 2달 3달 만에 이 트렌드로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밥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보니까 여러분들 경우랑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흰쌀밥의 소비는 줄어들고 잡곡밥이 늘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미 같은 거 흰쌀밥이 줄어들고 잡곡밥이 늘었다.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아무튼 이렇게 잡곡 소비가 늘었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건강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막 바꿨을까? 아닙니다. 이거는 식당이 영업을 못했잖아. 식당이. 그러니까 식당에서 100% 흰쌀밥이죠. 그러면서 이게 비율이 확 줄어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도 야 우리 잡곡으로 먹자. 아니면 현미를 먹자. 최소한 우리가 현미까지 못 가면 5분동이라도 먹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주문 현황 보면 백미보다는 확실히 5분도미가 엄청나게 들었고 현미도 많이 들었고 아니면 백미 현미를 섞어 드시든가 이렇게 7대3 뭐 이 정도로 처음에 시작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전혀 거부감 없고 저처럼 이제
현미 100% 드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는. 커피는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줄었고 커피 믹스가 들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이것도 똑같이 카페를 못 가니까 아메리카노 들고 대충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집이나 사무실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커피 믹스인데, 추출기 있죠. 커피 추출기. 그게 엄청 팔렸어요 요즘에. 내지는 원두의 소비겠죠. 여기 커피로는 안 잡히고 원두의 소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김밥은 줄어들고 라면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론은 외식이 많이 줄고 집에서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식이 많이 줄고 집에서 먹고 있다. 가짓수는 예전에 5가지에서 서너 가지로 줄었다. 그리고 국이나 탕 이런 거는 못한다. 요즘에 또 이런 간편식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작품들이,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어린 가정일수록 배달을 많이 시켰다. 배달. 그리고 그거보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상, 이건 아예 장성한 가정은 간편식을 많이 먹었답니다. 아마 그 간편식을 아이들이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모가 챙겨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들이 그냥 찾아서 먹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어떤 트렌드나 통계를 보면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시장의 향배를 가르는 틀인데, 아무튼 저도 바이어로서 이렇게 트렌드를 자주 보지만 해석하면서 참 재밌게 봤는데, 물론 유튜브를 보다가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오늘 식단이지만, 쌀밥 중에서도 현미밥, 고수는 100% 현미, 이제 시작하시는 분은 7:3 현미 3, 백미 7.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는 좋아하면서도 걱정 많이 했던 햄.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햄. 무항생제 동육하고 국내산 마늘, 국내산 재료 등등, 알산 나트륨 없고, 안 익어도 맛있고 익어도 맛있는, 역시 국내산 100% 재료로 만든 우리 총각김치. 자, 3대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빅3죠, 빅3. 빅3가 있으면 우리 하루에 한 끼씩 일주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시면서 몸에 해롭지 않은 좋은 식사가 될 거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략하고 없어 보이지만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류 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 우리 햄에서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등등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맛 좋고 몸에 해가 없고 영양적으로도 균형 잡히고, 오늘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되게 간편하게 집에서 고생스럽지 않고, 오늘 방송 괜찮은 것 같아. 내용이 괜찮다고 느끼시면은 좀 하트, 감사합니다. 월요일 6시, 오후 6시 더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박바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오아미의 사랑입니다.